한라산 가실 예정인 분들을 위해선 준비한 영상으로 모든 정보를 정말 꽉꽉 눌러서 만든 영상이니까 함께 그럼 한라산 가기 위해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오, 그럼 네. 먼저 설명드릴 거는 네. 바로 준비물인데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우선 겨울산 가려고 하면은 옷을 입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 레이어, 내복이죠. 내복을 하나 받쳐 입어야 되는데 내복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소재로 된 내복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흡습성이 뛰어난 거 입어주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세컨드 레이어, 두 번째 옷은 미드레이어라고 하죠. 네, 미드레이어라고 보통 하죠. 보온이 되는 옷을 입어주면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리스 소재를 입어서 보온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보온 소재까지 입었으면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바람막이 같은 거를 그 위에 입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산행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쉬어야 될 시간이 많아요. 맞아요. 네, 밥도 한 2끼 정도 먹어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쉴 때 체온이 엄청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바깥에 입을 두꺼운 패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옷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준비물이 있죠. 그래서 네. 권장드리는 거는 그 헤드랜턴을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산행하다 보면은 특히 겨울산 같은 경우는 5시 반만 돼도 엄청 어둑어둑해져요. 해가 져버리면은 정말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턴 하나 꼭 챙겨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등산화가 없으신 분도 봤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냥 난 평생 한라산만 한번 가보겠다 할 거면은 그냥 운동화 위에 비닐을 그냥 씌우는 그런 거를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씌우고 그다음에 아이젠 끼셔서 그냥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젠은 꼭 챙겨가는 거예요. 아이젠을 안 끼면 그 통과를 안 시켜주세요. 그 직원분이. 네. 이제 한라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눈이 많이 다져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푹푹 빠질 일은 없다 보니까 스패츠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 기본적인 방한용품들 장갑 꼭 챙겨야 될 거고요. 그다음 머리 보온해 줄 수 있는 모자 2끼 정도 되는 식량 그리고 물은 500ml짜리 뭐 3개. 네. 그 한라산 영상에 되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 설맹증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그게 그래서 선글라스나 뭐 고글 이런 거 그 끼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라서 얼굴이 많이 안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눈에 반사된 햇빛으로 얼굴이 겁나 엄청 타요. 많이 타거든요. 진짜 선크림 저도 영상에서 듬뿍 발라가세요. 보이시면 진짜 백록담 올라갈 쯤에는 그냥 완전 촌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눈만 보이는 바라클라바 같은 거 쓰고 그러고 이제 얼굴 타는 걸 좀 방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바로 예약 방법. 예약 방법인데요. 네. 근데 한라산은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도 맨 처음에는 그냥 산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라산은 예약을 꼭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예약이 생각보다 치열해요. 네. 그래서 진짜 꽤 오래 전에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모든 코스를 예약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성판악 관음사 그러니까 백록담을 볼 수 있는 분화구를 볼 수 있는 코스 그렇죠. 그것만 예약을 해서 가야 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리목 명실 코스는 따로 예약을 안 하고 가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성판악 코스나 관음사 코스로 가실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약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이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독립공원? 한난산. 어머, 한라산 독립공원. 이렇게 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건가요? 네. 네. 들어가 볼게요. 예약 시스템 여기다. 예약 시스템에 네.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탐방을 선택을 해야죠. 코스가 2개가 있죠. 네. 성파나 권음사. 네. 가고 싶은 올라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저희는 성파나고를 네. 해볼게요. 날짜는 그냥 내일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예약하기. 네. 그러면 로그인 해주시고. 로그인을 네. 그 다음에 탐방로 선택 다시 하네. 또 하네. 그 다음에 날짜 선택
오늘로 해볼게요. 그리고 아침 6시, 아침 제일 일찍. 그리고 이게 그래서 8시에서 10시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판악 같은 경우는 진달래밭 대피소를 12시까지 못 가기 때문에 정상 등반이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5자리가 남아있네. 그래서 인원수 선택하고 일자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게 신분증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 신분증 확인을 해서 신분증을 들고 가시거나 근데 안 들고 가신 경우에는 그 뭐지? 코브. 코로나 검사한 그걸로. 걸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 네. 예약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완료가 됐네요.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가 와요. 그럼 예약에 성공했다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국립공원은 한라산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은 통제를 합니다. 겨울 한라산 같은 경우는 통제를 진짜 자주 하고 지금 사실 설악산 같은 경우는 한 달 반째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립공원은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통제를 하니까 출발하기 직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코스 개방 여부를 확인을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산이 깊다 보니까 구간별로 통제 시간이 동절기 기준으로는 성판악으로 올라갈 경우에 진달래목 대피소에서 12시에 통제를 하고 관음사 같은 경우는 삼각봉 대피소에서 12시에 통제를 하니까 8시에는 출발을 하셔야 되고 구간별 통제 시간도 그렇고 입산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오전 6시가 넘어야 이렇게 입산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코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한라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백록담 분하고 내부를 볼 수 있는 코스랑 백록담 외벽을 이제 멀리서 보면서 갈 수 있는 코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상 탐방을 하려고 백록담 분하구를 보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성판악 관음사 코스로 가셔야 됩니다. 이 코스는 한 20km 정도, 관음사 9km, 성판악 10km 이렇게 해서 20km 정도 되는 코스고 성인 걸음으로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코스입니다. 보통 관음사로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내려오는 코스들을 많이 가시죠. 그렇죠. 관음사가 볼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길에 계곡도 있고요, 삼각봉도 보이고요. 장구목 능선. 네, 올라가다가 장구목 등선이라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 백록담 외벽도 보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절벽같이 볼거리가 조금 많은 코스라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 코스이죠. 성판악은 또 성판악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관음사는 관음사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록담 외벽을 보는 코스인 네. 어리목 영실 코스인데요. 백록담 외벽이 진짜 멋있거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 성판악 관음사보다 어리목 영실 코스를 더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코스를 더 추천드리는데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리목은 7km, 영실은 6km, 총 7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성판악 관음사보다 훨씬 좀 쉬운 코스죠. 딱 거기 가면은 이게 진짜 한국이 맞아? 네. 스위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네. 평야해요. 눈이 착 깔려있고 그 또 빨간 깃발 엄청 꼽혀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예뻐서 진짜 스위스가 안 부럽죠. 맞아. 그리고 진짜 백록담 외벽이 생각보다 엄청 멋있어요. 맞아. 완전 절벽인데 그 절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웅장함에 압도되는 느낌도 들고. 또 막 이게 구름이 지나갔다가 거쳤다가 막 계속 이러잖아. 맞아. 그게 되게 뭔가 애간장을 줘. 허철하면서 계속 기다리게 되고 또 그 사이에 탁 보이는 엄청 멋있고 이래서 어리목 영실이 정말 좋은 코스고 그리고 그 어리목 그 중간에 쉼터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제주 삼다수 한번 맛보실 수 있습니다. 산행 중에 마셨던 약수물 중에 제일 맛있었어. 아무튼 가시면 꼭 샘터에서 약수물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드셔보세요. 네. 근데 아까 성판악이랑 관음사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올라가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어리목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리목에서 올라가야 백록담 벽을 계속 보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평야에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쌓인 것도 보고 해서 그런 보는 맛이 확실히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서는 어리목으로 올라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하이라이트.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고생하시기 때문에 맞아. 마지막은 대중교통
편입니다. 네, 코스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성판악 대중교통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성판악은 백록당 분화구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주시랑 서귀포시를 잇는 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워낙 많이 다니는 곳이고 제주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도로이고 그래서 버스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281번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제주랑 서귀포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 때나 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판악은 대중교통 타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 코스이고 이제 문제는 관음사인데요. 관음사는 이제 한라산 백록당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쪽은 한라산 아니면은 갈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버스가 475번 하나밖에 안 다녀요. 475번이 유일하게 관음사를 지나가는데 배차 간격이 1시간이 한번 놓치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표를 꼭 보고 가시는 게 좋겠고 시간표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제 475번을 타려고 하면은 산천단까지 우선 가야 돼요. 산천단까지 먼저 가서 475번을 타고 관음사로 가야 되는데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은 7시 반차를 못 타게 되면은 삼각봉까지 못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8시 26분 거 타고 관음사 도착해서 9시 가까이 될 텐데 3시간 만에 삼각봉까지 가는 거는 힘드니까 7시 32분 거 꼭 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음사로 하산을 하셨다면은 이쪽 밑에 빨간색 네모 시간표를 보셔야 되는데 4시 44분부터 해서 약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4시, 5시, 6시, 7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막차는 8시입니다. 8시 4분 475번을 못 탔다. 그럼 진짜 집에 못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가 안 와요. 완전 1시간 동안 저희도 계속 불렀는데 네. 진짜 절대 안 잡혀서 네. 진짜 모두가 다 택시를 부르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안 잡혀. 그래서 네. 관음사로 내가 만약에 하산하기로 했다 하면은 무조건 8시까지 8시. 내려와야 된다. 뭐지? 하산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리목 영실 코스를 설명드릴 텐데 이 어리목 영실 코스는 백록당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제주시랑 서귀포시를 잇는 도로가 하나 있고 이 도로를 다니는 버스가 하나 있어요. 240번 버스인데 이 버스를 타면 됩니다. 아까 성판악 코스랑 마찬가지로 이쪽 도로를 다니는 버스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버스는 배차 간격이 거의 1시간 걸리는 버스이고요. 막차도 한 4, 5시 되면 끊겨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타야 되는 버스이고 만약에 제주로 복귀하실 분들은 영실에서 5시 26분이 막차예요. 영실에서 그 어리목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시 42분까지 버스를 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귀포로 복귀하실 분들은 어리목에서는 4시 1분이 막차고요. 다음 영실에서는 15분 뒤인 4시 16분이 막차니까 이때까지 타셔야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이 버스가 어리목이랑 영실 둘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목적지에 따라서 밑에가 서귀포 쪽으로 가면은 영실을 먼저 들리나? 서귀포 쪽으로 가는 버스는 어리목에서 사람을 태워서 다음에 영실에서 태우고 서귀포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많은 시즌에는 그냥 거의 첫 번째 태우는 그 등산 맞아요. 거기서 다 사람이 다 타가지고 완전 찡겨서 가서 이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로 복귀하고 싶은데 제주시로 복귀하고 싶은데 이제 영실로 하산했어요. 그럼 영실에서 이제 먼저 버스를 태우니까 거기서 이미 만차가 되거든요. 그 버스 그대로 어리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리목에서도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자유선생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 겨우 타셨어. 엄청 지쳐하셨고 맞아. 진짜 막 싸워요 사람들이. 참고 잘 하셔서 잘 코스 짜셔서. 네. 그래서 제주로 복귀하실 분들은 영실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서귀포로 복귀할 사람들은 어리목으로 내려가서 먼저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갈 수 있지. 네. 그리고 여기도 택시가 안 잡혀요. 맞아. 저희도 영실로 하산해서 택시 타고 가려고 1시간가량 불렀는데 안 잡혀서 결국 버스 타고 갔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짧은 시간도 아니고 장시간 산행인데 이게 산행의 연장이야. 이게 더 힘들어. 솔직히 산행보다 그 맞아. 대중교통이 더 힘들어서 산방울도
그 백록담 관음사로 내려고 그 버스 타고 완전 뻗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택시가 안 잡힌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음. 택시 못 탑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시간표 꼭 다시 보셔서 확인하시고 등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는 더 즐거운 영상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네. 그럼 안녕. 안녕.